1974년에는 일본, 중국 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전기항공로가 개설되고 1978년 10월에는 중공의 부총리 덩샤오핑 등소평, 1980년 5월에 총리 하거평 화국봉이 방위라는 등 양국 관계의 급속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법을 제정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약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일본의 외교, 경제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서방 선진 7개국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아시아 지역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사.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1950년의 6.25 전쟁 발발 직후 메가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7만 5천의 경찰 예비대가 설치됨으로써 파기되었다.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비 의무 때문에 일본 군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 경찰 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가 되고 1954년 자위대가 되어 명실상 보안 군대로 변모하였다. 1960년의 안보조약 개정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제1미군의 방위 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해구선 밑에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 증강을 이루어왔다. 1998년 2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2,709명, 이 가운데 육상 자위대가 15만 2,371명, 해상 자위대가 4만 3,668명, 항공 자위대가 4만 5,336명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6.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경제는 해외 식민지 시장의 상실과 생산 설비의 파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 종래 소작농 중심의 농업을 자작농 중심의 농업으로 바꾸어 농촌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또 파업권 획득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노동자들이 도시 소비 시장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두 잠재적 소비 시장의 확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한국의 6.25 전쟁이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군사보급 기지로서의 일본의 특수 경기를 낳게 하여 중화학공업, 경공업의 기사회생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반공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시장에 복귀하는 속도도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부흥하기 시작한 일본 경제는 1974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와 같은 고도 성장의 원인은 전반기에는 주로 농업 인구의 급속한 도시 유입에 의해 구미 제국보다 값싼 노동력을 써서 가격 경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달러화와 엔화의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후반기의 고도 성장의 원인은 산업 합리화, 기술 혁신, 대형 투자 등에 의해 일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신장시켰다는 점이 있었다. 모든 산업의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실시되고 1956에서 70년까지 기간의 주요 산업의 시설 투자는 7배로 늘었으며 특히 1965년 이후부터는 국제 수준을 상회하는 대형 투자가 전개되었다. 수출 신장은 특히 1956년 이후에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969년에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로 비약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40년 만에 닥친 세계 경제의 경기 후퇴의 파동은 일본 경제에도 장기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일본 제품이 국제적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오늘날 그들 구미 제국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일본은 제품의 생산 기지를 일본 국내에서 세계 각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파동 속에서 일본 제품의 국제적 점유율을 더욱 높이겠지만 일본의 국내 시장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경제는 구조적,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1991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 경제는 순환적 경기 후퇴의 거품 경제의 붕괴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 일본은 선진공업국으로서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량에서도 세계 1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1. 농업. 일본의 농업은 오늘날에도 영세경작, 가족경영, 미작 중심이라는 등의 점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생산성이나 경영 내용 면에서는 크게 변질, 발전하였다. 변질, 발전의 주된 요인으로는 농지개혁 후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과 농업의 기계화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농민의 인농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경지 면적 규모가 1헥타르를 약간 웃도는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공업화의 추세에 따라 농경지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농가의 계속적인 인농과 더불어 근래 대규모 농가의 수가 증가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일본 농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대다수의 농가가 농업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의 약 87%가 농해소득을 얻고 있는 겸업농가라는 점이다. 특히 그중 약 60%는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해소득을 얻고 있다. 농업 생산을 부문별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농업은 한마디로 쌀과 누에 고치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쌀과 원예, 축산의 농업으로 바뀌어 국내 시장 상대의 상품 생산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후를 통하여 미작이 일본 농업의 주종이 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그 경지 면적이 크게 감소되어 재배지가 동북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질쌀 산지로 집중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전작 부문에서 그 신장이 현저한 것은 과수와 채소이다. 과수 작부 면적은 전전의 약 3배에 이르렀는데 귤은 중부지방 이남의 산사면 지역, 특히 키타큐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사과는 아오모리현 청삼현, 나가노현 장야현이 주산지다. 채소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종래의 근교농지가 한층 바깥쪽으로 확산되어가는 한편 미나미 시코쿠 남사국, 미나미 큐슈 남구주, 홋카이도 북해도 등지에 원교 농업의 발달이 현저하다. 축사는 전전부터 산지 형성이 되어 있었던 홋카이도의 젖소 사육을 제외하고는 전후에는 소비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대도시 근교에서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낙농업은 홋카이도가 대표적이고 그 외 게임 경빈, 한신 판신, 공업지대 주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임업.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삼림으로 덮인 세계 유수의 삼림국이다. 인공림은 전체의 약 33%이고 수종은 삼나무, 누송나무, 소나무 등 침엽수와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하렵수가 대략 반반을 차지한다. 국내 소재 생산량은 연간 3,800만에서 4,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나 국내 수요가 많아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로부터의 수입재가 국산재를 웃돌고 있다. 3. 수산업. 일본은 북태평양 서안어장의 중심 어업국으로 세계 제1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
연안어업은 공일 격화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또 어업 가구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 세계 해양에 진출한 원양어업에 의해 어획량은 계속 늘고 있다. 한편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생선을 많이 먹는 민족으로 국민 1인당 물고기 소비량은 세계 제1위다. 4. 광업, 에너지 자원. 일본에서 산출되는 지하자원은 종류가 많고 분포도 전국에 걸쳐 있으나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매장량이 극히 미미하다.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것은 석회석과 황화광 정도이고 그 밖에 비교적 산출량이 많은 구리광, 동광의 자급률이 1.3%이며 철광석은 2%, 석유는 0.3%에 불과하다. 석탄은 일본의 최대 자원으로 규슈의 지쿠고 축구탄전,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석수탄전이 유명하다. 석유는 니가타 신석유전, 아키타 추전유전이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을 수입한다. 종래 수력을 주로 하던 발전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낙차 지점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자 화력 발전으로 전환되었는데 1962년부터 화력 발전량이 수력 발전량을 능가하였고 1980년에는 화력 발전량 67.1%, 원자력 발전량 17.4%, 수력 발전량 15.5%의 비율이 되었다. 수력 발전소는 대부분 혼슈 중앙부의 산지에 댐식 발전소로 건설되어 온 데 대하여 화력 발전소는 임해 공업지대에 건설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각지에 분산 건설되어 있다. 5. 공업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50년 이후 설비 투자의 증대, 기술 혁신의 진전에 따라 중화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신흥 품목의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모든 부문의 공업이 현저한 집중률을 보여온 도쿄, 동경, 가와사키, 청기, 요코하마, 횡빈 등지를 중심으로 한 게이힌, 경빈 공업지대를 비롯하여 나고야, 명곡, 요카이치, 사일시, 도카이, 동해 등지를 중심으로 한 주쿄 중경 공업지대, 오사카, 대판, 아마가사키, 이기, 고베, 신호 등지를 중심으로 한 한신, 판신, 공업지대 등 대공업지대에 공업 집중이 진척되는 동시에 그 주변 지역의 신흥 공업도시들이 확산되어 나갔다. 그 외 대공업은 나가사키, 장기와 사세보, 좌세보의 조선공업, 노베오카, 연강과 미나마타, 수의 화학공업, 미이케 삼지 탄전과 결부된 오무타, 대모전의 화학공업, 오이타 대분의 철강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위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태평양 쪽의 임해부에는 고도성장기의 석유화학, 철강 등을 기반으로 하는 콤비나트가 잇따라 건설되어 일본 공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른바 태평양 벨트 지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구성을 보면 55년에는 아직 경공업이 우세하여 전체 공업 생산의 55.4%를 차지했는데 그 후 중화학공업의 신장이 현저하여 중화학공업이 1967년에는 62%, 1974년에는 67%로 계속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기계공업으로 1967에서 72년에 걸쳐 14.7%에서 32.3%로 배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고 반대로 섬유공업과 식품공업의 비율 저하가 심하였다. 전체 공업 제품 출하액은 197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974년에는 약 127조엔을 기록했으나 1974년의 제품 출하액의 상승률은 공업 생산자 물가지수를 밑돌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그것은 1973년의 석유 파동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경제의 고도 성장의 종지부를 찍고 산업계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80년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4%였다. 1992년에서 95년 사이 경제는 80년대의 과잉 투자와 버블 경제로 인하여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1996년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3.9%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7에서 98년에는 금융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다. 기업의 규모별로 일본의 공업을 보면 한편으로는 세계의 대기업으로서 선진국가의 인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국외에 많은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거나 한 대기업이 각 부문에 약간씩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의 공장은 규모가 영세하여 하청, 지하청의 형태로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일본의 공업은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도 대기업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고용기회의 확대 및 해외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공업은 대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된 탓으로 해서 대기, 수질오염을 비롯한 각종 공해를 일으키고 또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항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3) 교통. 일본은 철도의 발달이 현저하여 철도망의 밀도는 세계 제4위이고 1996년 현재 철도 연장 27,318km, 여객 수송은 제1위이다. 해안을 따라 주요 간선이 달리고 지방선이 간선에서 내륙으로 분개하여 대체로 사다리 모양의 철도망을 형성한다. 한편 일본 철도는 협교인데 1964년 교통량이 많은 도쿄에서 오사카 간의 표준 궤도의 고속철도인 도카이도 신칸선 동해도 신칸선이 개통되었고 현재 산요 산양, 도호쿠 동북, 조에스 상월 신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을 고속 신칸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대도시 주변에도 철도가 집중적으로 부설되어 여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간선과 지방선의 교통 수요에 차가 격심하여 교통의 지역적 격차가 커져가는 데 문제점이 있다. 국내 교통은 최근에 사유화된 철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신칸센이라 불리는 고속열차가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520km를 3시간 정도에 달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동차 교통이 급격히 발전하여 철도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도메이 동명 동경에서 명고옥 및 메이신 명신 명고옥에서 신호 두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도로가 뒤를 이어 건설되었으나 반면 도로 정비가 자동차의 급증을 뒤따르지 못하여 도시 지역의 교통마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5로 연장은 1997년 현재 121만 2013km로 포장률은 74.8%이다. 일본의 상선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거의 괴멸되었으나 전후 정부의 원조에 의해 계획 조선이 추진되어 세계 제2의 상선국이 되었다. 산업에너지의 전환에 따라 탱커를 비롯한 전용선이 증가하고 또 항만의 근대화가 진척되어 컨테이너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 항로에는 자동차 교통의 발전을 반영하여 카페리의 취향이 급증하고 있다. 100톤 이상의 상선이 1997년 현재 6,756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완성된 혼슈와 규슈 사이의 관문 해저 터널을 시작으로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세이칸 해저 터널과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한 15km의 세토대교 네호대교가 1988년 개통되어 4개 큰 섬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완성되었다. 일본 항공을 주축으로 하는 항공교통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국내외 승객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1980에서 1995년 사이의 국제 항공 승객 수는 49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늘었고 일본의 항공 여객 수도 4,350만 명에 달했다. 1954년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선을 개설한 이래 1966년, 67년에는 뉴욕 노선, 세계 일주 노선을 개설하고 1967년에는 시베리아 경유 모스크바 노선을 열었으며 다시 1974년에는 대중국 노선을 열었다. 국내 항공교통의 발달도 현저하여 도쿄에서 오사카 간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정기 항공로가 열려 국내 간선에 취항하고 있는 일본 항공의 국내, 국제 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6대4로 국내 노선의 비중이 크다. 도쿄의 국제공항으로는 종래 도쿄도 동경도의 오타구 대전구에 있는 하네다 공항 우전공항이 사용되어 왔으나 국내선 항공기의 폭주로 1978년에 지바현 천여편 나리타시 성전시의 신도쿄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1997년 현재 38개국의 50개 항공사가 매일 2,540만 명의 승객과 160만 톤의 수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승객 수는 세계에서 6번째이고 수화물의 양은 세계 최고이다. 하네다 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바꾸었다. 1994년 오사카 근처 해상의 간사이 관서신 국제공항이 완공되었다. 관광. 일본은 화산, 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온천이 많아서 자연적인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교토, 나라, 가마쿠라 겸창 및 도쿄 등 옛 정치 중심지에는 역사적인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그 밖에 전국 각지의 성관, 사적을 비롯하여 사사 등이 많이 있다.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서는 고층 건물, 번화가,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경제 대국으로서의 일본의 도시적인 관광 자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일본인은 근래 대중 관광 여행의 시대를 맞게 되어 관광지, 관광시설의 개발이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도쿄를 찾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교토, 오사카, 나라, 나고야, 하코네 상근, 니코 일광, 가마쿠라, 이세 이세, 고베, 히로시마 광도, 나가사키 장기 등지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이다. 무역. 일본의 무역은 주종 산업인 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 무역의 성격이 짙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전과 후에는 수출입 품목, 무역 상대국의 양면에 걸쳐 큰 변화가 있다. 즉, 전전에는 면직물, 생사를 중심으로 한 섬유 제품이 수출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고 목화를 중심으로 한 섬유 원료가 수입 총액의 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당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아시아 제국, 특히 중국이었고 생사 수출과 목화 수입이 많은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후에는 중화학공업의 현저한 발달로 해서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어 1998년 현재 수출 규모 4,400억 달러이고 수입은 3,190억 달러이다. 무역 상대국으로는 전후의 정치, 경제 정세를 반영하여 특히 미국과 거래가 많은데 근래 약간 감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출은 30%, 수입은 24%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수출에서는 아시아 37.9%, 유럽 20.4%, 북미 35.6%, 남미 1.9%, 아프리카 1.8%, 남태평양 국가 2.6% 순이다. 수입에서는 아시아 46.2%, 유럽 16.7%, 북미 27.4%, 남미 2.6%, 아프리카 1.4%, 남태평양 국가 5.6% 순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장비, 기계류, 광학장비, 철강 순으로 주종을 이루고 섬유 제품은 그 비중이 저하되었다. 수입에서는 원유, 섬유류, 기계류, 수산물, 반도체와 전자부품, LNG 순이다. 종래의 섬유공업 중심의 원료에서 중화공업 중심의 원료로 내용이 변질되고 있다. 무역 수지는 오랫동안 순조로이 흑자가 지속되어 왔으나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원유 가격의 급등 등으로 해서 1980년에는 약 113억 달러의 입초를 기록하였으나 1992년에는 수출 3,396억 달러, 수입 2,330억 달러로 1,070억 달러의 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7. 사회.
1.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계 보험, 국민계 연금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 출산, 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 요양수당금, 매장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공제조합연금, 은금연금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 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에는 21.4%에 달하였고 1994년 국가 수입의 16.25%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직역에 따라 보험료의 객출과 지급 액수가 다른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이는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로 사회복지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 이. 노동. 일본의 실업률은 1974년에서 1980년까지 1.4에서 2.4%의 범위를 유지하여 완전 고용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25년여 정도 기간에 그 분포가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제3차 산업으로 크게 바뀌었고 또 여성 노동력 인구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자의 노동 3권이 보장되었다. 1950년에는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가 결성되어 반공민주노조로서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나 1951년에 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노동운동은 내부 분열과 재편을 되풀이하였다. 그 뒤 1964년에 기존의 세계 우파 조합이 합동하여 전일본 노동 총동맹이 결성되자 동맹과 총평이 가장 우세한 두 세력을 형성하여 대립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동조합의 분열,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는 전통적으로 특성 있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어 왔다. 한 번 채용한 종업원을 정년이 되기까지 해고하지 않는 종신고용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서열을 정하는 연공임금제의 특수한 노사관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 요인이 되었다는 견해가 오늘날 널리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품 경제로 경기가 침체기에 빠지자 기업체들은 종신고용제를 수정하고 많은 회사들이 정년 이전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유럽 선진국의 임금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 주당 노동시간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맞먹거나 오히려 보다 단축되었다. 한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나 생략화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젊은 근로자들의 사고 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직업을 옮기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교육. 일본의 학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학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학제와 일치한다.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9년간으로 되어 있다. 또 수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의 대학원제 및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2년 과정의 단기대학제도 한국과 흡사하다. 한국에 없는 학제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는데 중급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소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간 격차가 심하여 입시 체제가 강화되어 있는 점도 한국의 경우와 흡사하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권력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전면적으로 활발해진 반면 인권 침해나 국민 윤리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매스미디어, 특히 신문들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주 그릇된 편향성을 드러낸 보도를 함으로써 일본의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양국의 국민 감정을 손상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1. 신문 일찍이 1880년을 전후하여 아사히 신문, 조일신문, 마이니치 신문, 매일신문 등 오사카계 대판계의 양대 신문을 중심으로 대중신문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에 이른다. 일본의 신문계는 중앙의 대신문, 광역블록지, 현단위 지방지로 성립되어 있으나 대부분, 특히 대신문은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공평, 중립을 편집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전통적으로 당파성이 짙은 구미의 신문과는 다르다. 근래 스포츠, 예능 전문지나 정당지, 종교지의 진출도 현저하다. 1998년 현재 주요 조간 신문으로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이다. 2. 방송 전쟁 전에는 공공방송인 일본방송협회만이 존재하였으나 1950년부터 민간방송이 실현되었다. 또 1953년부터 방송이 시작된 텔레비전은 곧 전국에 보급되어 사회, 문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위성중계, 다중방송, 방송대학 설립 등 한층 다채로운 기능을 발휘해가고 있다. 한편 라디오도 일시적인 쇠퇴를 회복하고 FM 방송 등 신분야를 개척해서 독자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TV 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있다. 민영방송국은 신문사와 연계되어 있고 100여 개의 VHF 채널과 지역별로 UHF 채널이 있다. 민영 채널의 운영은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TV 방송은 NHK를 제외하고 전일 방송한다. 통신사로는 사단법인 교도통신 공동통신과 주식회사인 지지통신 시사통신이 있다. 문화. 일본에는 3대 주요 전통극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노로서 14세기에 탄생했다. 무대 장치는 간단한데 배우는 가면을 쓰고 전통 의상을 입는다. 배우들은 대사를 읊조리며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 두 번째로 가부키는 17세기에 생겨났다. 가부키는 극적인 장면과 동작이 많고 의상은 정교하며 화려하다. 가부키는 관중 가까이에서 연기를 하기 위한 통로를 포함해 무대 장치가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불라쿠는 인형극의 일종이다. 이는 16세기에 최초로 공연되었다. 인형은 사람의 절반 크기로 거의 실제 사람과 같다. 각 인형은 세 사람이 조종하며 이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 민속 음악 또한 활발하다. 민요, 민속악기 연주 및 민속춤 모두가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다. 축제에서 민속악기 연주 및 민속춤은 관중의 눈길을 끈다.
목판화는 수많은 일본 회화 형태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목판화 형태의 우쿄에는 17세기에 탄생했다. 우쿄에는 사람 및 자연 풍경, 일상생활 및 극장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목판화는 지금까지도 매우 인기가 있어 학생들은 간단한 목판화 만들기를 배우며 덜어는 이 방법으로 자기만의 연화장을 만들기도 하다. 일본의 공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도자기, 재지, 직물, 칠기, 그리고 목각이다. 질기고 아름다운 일본 종이는 손으로 만든다. 이 일본 종이는 예술적이거나 실용적인 용도에 쓰인다. 오늘날 직물에 행해지는 특수 염색 및 직조 기술은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 무늬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칠기는 아름다울 뿐더러 잘만 간수하면 몇 해고 보존된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일본의 도자기 공예는 12,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도기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일본의 전통 도자기는 수백 년 동안 계승되어 왔다. 근대에는 도자기도 그림, 조각과 함께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각술 또한 전통 일본 예술의 하나다. 정교한 목각술로 사찰 및 신사를 장식하며 많은 가정에서는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접시, 나무 인형 등의 작은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요슈와 같은 고대 시집, 겐지 이야기와 같은 고대 영웅소설 및 세이쇼나고니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일기 형식의 에세이 등 일본의 전문학을 배우고 있다. 현대문학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94년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음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적 명성을 지닌 20세기 작가로는 나스메 소세키, 미시마 유키오, 아니자키 조니치로 및 아베 고보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작품에 인기 있는 또 다른 형태가 만화다. 만화는 일반적으로 각 책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리즈물이나 사회정보, 역사 또는 기타 논픽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때때로 만화 영화로 제작되어 극장 및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국제적인 종목에 이르기까지 널리 스포츠가 보급되어 있다. 축구, 전통 무술, 겨울 스포츠, 야구, 수상 스포츠 등이 특히 대중화되어 있다. 외국에 잘 알려진 또 다른 전통 일본 스포츠로는 스모가 있다. 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두껍고 무거운 삿바만을 두른 거구의 두 선수가 서로 쓰러뜨리거나 동아줄을 둘러친 원형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경기다. 경기 시간은 보통 1분 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눈 깜짝할 새에 끝나기도 한다. 모든 경기는 정화의 표시로 씨름판에 한 줌의 소금을 뿌리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스모 선수들은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대 중반에 시작하여 수년간 훈련한다. 일본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특히 인기가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유명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축구팀에 대한 일본 축구 팬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프로축구는 1992년 출발과 동시에 성공적인 제1리그를 이루게 된다. 또 다른 열렬한 팬들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다. 전국 고교야구 대회는 매년 봄과 여름에 2회 열린다. 과학기술. 일본은 우정성이 통신 및 우정부문의 규제기관으로 통신시장과 기술정책, 면허발부, 요금 및 번호 계획 승인, 무선 주파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52년 일본 전신전화사가 독점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1953년 KDD가 민영 기업으로 설립되어 국제통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국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85년부터 통신시장의 자유로운 참여로 인하여 독점 사업을 해오던 NTT와 KDD는 새로운 경쟁 시대를 맞이하였다.
1998년 현재 자사 전송 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종 사업자가 142개 있고 제1종 사업자에게 전송 설비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2종 사업자는 5,870여 개가 있다. 교환망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NTT의 교환망은 1998년 100% 디지털화되었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1998년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3,728만 8천 명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통신은 전용 회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기업의 근거리 통신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7월 현재 인터넷 접속 사업자 수는 1종 통신 사업자 8개를 포함하여 2천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가입자 수는 1998년 현재 1,000만 명을 넘었다. 1997년 현재 전국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는 아사히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영방송사로 아사히 내셔널 브로드캐스팅과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 공영방송사인 NHK와 니폰 텔레비전 네트워크, 도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있다. 지역 방송사로는 간사이 텔레캐스팅, 요미우리 텔레캐스팅, 마이니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있다. 1998년 6월 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30개 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41개의 CATV 사업자가 제1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1997년 현재 CATV 가입 가구 수는 500만 가구이며 보급률은 11.2%이다. 대한관계. 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문화적으로 폭넓게 교류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한국보다 먼저 개국을 하고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실현한 일본은 근대 열강의 세력이 한국에 밀려들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는 청러시아와 더불어 한국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876년 한국은 일본의 강압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개국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청러시아 세력을 물리친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강제로 한일의정서, 한일협약을 맺게 하고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의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고 전국에서 의병들의 봉기가 잇따르는 등 거국적인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한일병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통감부를 조선 총독부로 대체하여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였다. 총독부는 무단 정치를 단행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한편 경제면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독점적 상품 시장 및 식량, 원료 공급지로 개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먼저 화폐, 금융, 수송, 통신 등의 유통기구를 정비하고 한국민족 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특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광대한 토지를 농민으로부터 수탈하였다. 그와 같은 식민지 정치에 대한 항거가 국내외에서 항일의거 및 독립운동으로 계속 나타나다가 1919년 마침내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4월에는 중국 상하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그 후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3.1운동은 일본의 무력 앞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독자를 낸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으나 한국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일본으로 하여금 종래의 무단 정치를 완화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정치의 실시로 언론, 출판, 결사, 집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한글로 된 신문, 잡지가 발간되고 각종 단체, 특히 6.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 전환은 효과적인 식민지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비밀 결사와 그 운동의 표면화를 노린 계략에 불과하였다. 국내에서는 1929년 11월 광주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1930년까지 지속되었고
해외에서는 독립군의 무장항일 투쟁이 만주 일원 및 시베리아 등지를 거점으로 끈질기게 지속되다가 만주 사변 이후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 통합되었다. 한편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부터 한국을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및 값싼 식민지 노동력의 착취를 전제로 일본 독점 자본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한국인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의 금지, 장시개명의 강요, 황국신민의 서사 구송, 신사 참배 강요 등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한민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한층 심해져서 1938년 지원병제, 1939년 징용제가 실시되어 한국 청장년에게 병역, 노역이 강요되었고 1942년에는 지원병제가 징병제로 바뀌었다. 또 한국 학생에게도 일본 학생에게 과해진 학병제가 똑같이 과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각계각층의 한국 국민이 농산물 공출, 유기, 철물 등 군수물자 공출, 군용기 헌납금 객출, 송군류 채취 등 폐쇄기 완연한 전쟁을 강행하려는 그들의 억제시책에 시달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한국은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결실로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의 성립과 때를 같이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회담 진전을 저해한 주된 요인으로는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의 구보타 구보전망언 사건, 1959년 8월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 간에 체결된 제1교포 북송협정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해 11월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일본 총리 이케다, 지전 간이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 오이라 대평 메모 작성 등 한일 관계에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6월 22일 1. 기본조약 2. 어업협정 3. 경제협력협정 4.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5. 문화협정의 5개 협정으로 된 한일협정이 이어 1966년 3월에는 무역협정, 1967년 8월에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후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면에서 급속히 진전되어 1967년 이후부터는 한일정기 강요회의를 발족시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1년 4월 한국 측에서 재개한 대일 차관교섭은 1983년 1월 대통령 전두환과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중증군 강홍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보았다. 그 결과 정부개발협력 자금 18억 5천만 달러, 수출입은행 차관 21억 5천만 달러를 합하여 총 40억 달러를 7년에 걸쳐 연이 6%로 대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정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김영삼과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세천의 간이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 신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양국 상호 간의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 상대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앞지르는 제1위의 수입 상대국이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독일과 맞먹는 제2에서 3위의 수출 상대국이다. 1994년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35억 2285만 달러인데 비해 수출은 253억 8998만 달러였다. 1998년 현재는 수입 122억 4천만 달러, 수출 168억 4천만 달러로 차츰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한일기본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민간 차원을 빙자하여 대북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정부 관계자들의 망언 등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994년 5월에는 법무장관 나가노 시게토 영야무문이, 8월에는 환경청장관 사쿠라이 신행정신이, 10월에는 통산장관 하시모토 류타로 교본용 대낭의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구미열강으로부터 아시아 제국을 구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가 하면, 1995년 6월과 10월에는 전 부총리 겸 의무장관 와타나베 미치오, 도변 미츠은거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촌산 부시가 한일 병탄 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양국이 공동 개최하게 되었고, 1999년 3월 오부치 총리의 방한 때 한일 문화 교류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